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30분 방송 또 날려 먹었네요. 목소리가 이게 레코딩이 왜 갑자기 한 번씩 가다가 에러를 일으키더라고요. 다시 아, 간단하게 방송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포인트 빠졌습니다. 제 종목하고 상관없죠. 자,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장기판으로 봤을 때 종목은 쪼리요, 프로그램은 마상이요, 선물은 차포입니다. 물론 킹은 돈이겠죠. 자, 종목은 희생돼야 되고 프로그램은 마상이다 보니까 미친듯이 날뛰고 선물은 차포니까 직진입니다. 직진.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직선이 직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대처 방안. 올라가는, 날아가는, 희생되는 종목을 선정하시면 안 되겠죠.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하는 종목들은 그나마 피해를 좀 덜 입었습니다. 또 요럴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잘 피해가는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또 내일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판에 쪼는 되지 맙시다. 그렇죠. 예, 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말에는 올라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뭐 FOMC가 금리 동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놓을지 따라가 저희들 빅테크죠. 그 다음 IT,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하여튼 이쪽은 아마 파월의 입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강보합 사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의주시켜 보는 게 환율이 떨어져요. 이게 선물의 영향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 환율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조금 다행스럽지만 유가는 아직 고가를 유지하는데, 더 이상 90불 이상 100불 200불 보시는 건 아니 올시답니다. 예, 지금 피크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유가를 3개월 전부터 매집했던 매집 주체 세력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다는 건 수익 실현하고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현재 사우디나 이라크, 러시아나 감산하는 거를 하고도 커버하고도 남을 양이라는 게 제가 파악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특히 종목들에는 올라타지 마십시오. 자, 간단하게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 놓을 자리가 왔습니다. 5% 정도. 만약에 17,000원이 내일 무너진다면 저도 한번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익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에너빌리티 혹시나 오늘 사신 분들, 장 초반이나 장 마감에 사신 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17,000원 미만 같으면 저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 현대인프라코 오늘 9%까지 됐는데 꼬리 말고 내려왔지만은 쭉 피리심을 쏘았죠. 그러나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입니다. 상승 고선이고, 계속대가 말씀드리지만 1200원 이상에서 논다면 우상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오늘 고점에 잡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의 비중으로 봤을 때도 곧 뭐 한 86,000주 정도 같으면 오늘 거래량 대비가 고점에는 안 잡았지 싶습니다. 1100만 주라 그랬는데 저끼리 주고받고 외인 보유가 2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조금 더 떨어지면은 찬사 가면 더 올지 싶습니다. 18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낫고, 현재 외국인이 던지는 거는 선물의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아요. 선물이 약 오늘 매도가 9,000주 정도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계 군단들이 종목은 각 코스피, 코스닥 각 종목은 기계 군단들의 윤당 폭격을 맞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선물이 빠져버리면은 자동적으로 ETF나 펀드들이 자금들이 종목에서 매도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흐름은 방송 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상의 영향이 억수로 크다는 거,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영향이 억수로 크다는 거. 내일 아침에 프로그램이 각 종목보다 좀 덜 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검토는 믿지 마십시오. 이 검토들은 단기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적게 파는 거는 결코 수익 자리가 아니라서 안 파는 것 뿐입니다. 올라가면 바로 던질 겁니다. 그래서 주체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월 초는 지금 많이 팔았어요. 9월 달에. 물론 옵션 만기일도 있겠지만은 이 애들 조금이라도 영향이 돌아선다면 받는 구간에 옵니다. 외국인도 또 곧 빈 고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특히 2차전지, 태양광, 그 다음에 빅테크주, 그리고 반도체 IT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주도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그쪽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다음 HMM 같은 경우도, H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MM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매각이 주체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변동성은 심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거 위로 보는 거는 일단 17,500원까지는 공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공매가 들어오려 그러면 최소한 2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져야지 공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100만 주까지도 안 되는 여기에는 공매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야금야금 우상향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예, 이것만 참고하셔서 현재 바닥 16,000원 초반대, 15,000원 중후반대에 잡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팔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금요일날 아침장에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동시효과 전 8시 30분부터 9시 50, 8시 59분, 59 사이에, 59초 사이에 한가까지 떨어진 거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찬스를 보고 들어갔다가 16,090원에 호가를 넣었는데 최근 15,9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한 반 템포 늦게 들어갔으면 15,000원대에서도 잡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 그때 들어간 수량들은 한 주도 안 팔고 현재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17,500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요 자리가 요 자리 17,200원 17,100원 꼭지 딱 보면 17,500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까지 요 사이에 슈팅 놓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주포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심하고 이런 슈팅 줄 때 이렇게 올라가 아마 매각 공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유찰이 됐든 누가 가져가든 마지막 선정하든 거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전술로 봤을 때는 수량의 싸움이겠죠. 예, 요래 보고 계속 지금 매도와 매수를 번갈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거북이 지금 매도 매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대처해 나가시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얼마 올라갈 거다 저도 이제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고점은 단기 고점은 17,500원입니다. 예, 그 다음 대환유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피레침을 꽂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고 계속대가 말씀드리지만은 대환유화의 슈팅은 5만 주 이상의 거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전날 슈팅을 줬던 양봉이 다른 자리에 보시면은 약 4.5포인트, 이날 보면은 약 3.3포인트, 아직까지 요 날 이해는 요도 4.3포인트, 요 날이 첫날 한번 슈팅 준다 요 날이 약 9포인트잖아요. 이래 봤을 때 한 번 더 긴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이 비중을 축소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는 게 제가 15만 5,500원에서 600원 사이입니다. 예, 전차 간격이 좁혀지고 있죠. 자, 그래 보시면은 그때 돼서 항상 제가 보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16, 7만 원은 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가는 주식은 없다 보니 한 번 슈팅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5만 주에서 10만 주 사이, 그리고 프로테지로 비율로 봤을 때는 5% 이상의 슈팅이 나온다면은 찬스를 보시고 30%에서 50% 비중을 축소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는 또
날짜가 보이겠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조정 구간이 이렇게 다지고 들어갈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순입니다. 곧 나오지 않겠나고 봅니다. 자, 그래 봤을 때 현재 이 주가도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니까 롯데케미칼을 비교하시면 돼요. 롯데케미칼이 현재 보시면은 14만 4,200원. 이게 계속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를 비교를 해보시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둘이서 시수겜 합니다. 시수겜. 이해가 14만 7천원 갈 때 14만 5천 14만 4천원. 이해가 14만 4천원 또 올라가죠. 시수겜 하는데 항상 보시면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같이 갑니다. 어깨동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거래량이 적고 롯데케미칼이 조금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장에 롯데케미칼의 움직임을 보시면 후발로 대한유화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아침장에서부터 오늘 주가의 흐름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내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한항공. 오늘 대한항공에 뭐 또 안 좋은 뭐 희한한 소리를 이런 소리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항공주는 피해야 된다는 좋은 이런 미친놈들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귀담아 듣지 마시고 대한항공. 자, 제가 과거 전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 전력입니다. 원로보로 이야기가 났나 주가 났겠네요. 자, 주로 보시면은 요주 때 6월 달에 제가 대한항공을 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도 악재가 많았어요. 이 대한항공을 6월 달에 6월 초에 사라고 노래 불러서 아마 대부분 6월 30일 6월 초에 사라 6월 30일에 파신 분이라 하더라도 10% 이상 수익을 보셨고 좀 더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 20%까지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까 현재 빠진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안 된다고 할 때 사는 거라고. 현재 9월 18일 기준점으로 봤을 때 고가 22,900원에서 22,550원 좋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23,000원 미만은 수익권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24,500원으로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다 걸치는 자리인데 수급으로 말씀드리더라도 23,000원 미만은 수익권입니다. 혹시나 23,000원 미만 23,000원 초반대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내기하실 분은 내기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내기할게요. 저는 23,000원 밑은 무조건 수익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헛소리하는 원래 한경의 기자들이 공부를 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1억까지 되면 공개적으로 내가 뭐 법적 문제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특히 한경들은 심합니다. 그게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엄청 자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시안게임 지나고 나면 대한항공 단풍 10월달부터 단풍이죠. 10월 중순부터 수익 보시고 팔아서 수익 보시고 단풍 구경 가십시오. 뭐 시드 많이 들어가신 분은 뭐 5성급 호텔 가셔도 될 것 같네요. 뷔페 드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아가는 자리고 오늘도 제 지인들한테는 제가 사라고 뭐 어떻게 갖고 해서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된 구간입니다. 6월달에도 개용을 그리더라고 덜 먹으면서도 제가 6월달에 사라고 몇 번을 내가 노력을 아마 요때부터 5월달부터 사라 했을 거예요. 5월달부터 빠져도 사고 빠져도 사라 했습니다. 딱 지금 받는 구간이에요. 받는 구간 한 달 이제부터 받는 구간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모아 가십시오. 생분 되시는 분 아니면 제 톡방에 올인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냥 계시면 되겠네요. 수익 볼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0월 초 늦어도 10월 중순에 단풍이 들어갈 때는 단풍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좀 떨어지고 나스닥이 강보합 현재 한번 봅시다. 잠깐만 보자. 예, 강보합 약보합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마 내일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20일 금리 발표까지는
그 다음 8의 영감제 입에서 먼저 돌아가 반등이 심할지 아니면 강보합으로 행복할지는 그때 내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니 선물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죠. 쫄은 종목이요. 프로그램은 마상이요. 선물은 차프라고. 직진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때는 관망. 그러나 단타 구간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를 아침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87,900원에 들어갔다가 89,800원에 저는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좀 더 올라가겠는데 일단 저는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삼성중공업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오후에 삼성중공업 들어간 게 삼성중공업에 저는 뭐 지금 계속 단타를 치고 있으니까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원래 저는 거북이는 단타를 안 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 혼자 단타 안 친다고 처재 놓고 있으면은 가성비도 안 나오고 이자도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현재 단타를 지금 7월달부터 계속 치고 있어. 한 3개월 동안에 계속 치면서 뭐 어떨 때는 손실도 보고 어떨 때는 익절도 하지만 그래도 뭐 성률은 어차피 주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 성률은 49대 51%다. 그 2%의 우상향을 보고 우상향을 보고 하는 게 주식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식을 해서 지금까지 주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생각한 게 어떤 투기의 개념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보니까 종목 분석을 하게 되고 흐름을 찾게 되고 시사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투기도 개념이 없고 투자도 개념이 없는 완전히 쑥색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단타밖에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론이고 물론 제 주포인 HMM에는 많이 물려 있지만 그나마 제가 돌아가는 포트폴리오의 시대에서는 단타가 우선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지금 계속 단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돌이켜서 생각하시면 호텔 신라 들어갔다가 내일은 삼성중공업이 좀 움직여주지 않겠나 라는 게 제 판단이어서 삼성중공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500원 미만에는 수익권이라는 판단에 오늘 들어간 거는 8,510원 그 다음 8,480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약 15,000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일 올라가면 저는 바로 매도입니다. 자, 열어보시고 내일은 항공주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게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게 지금 제일 바닥에서 안 올라간 게 빠져 있는 게 항공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부터 시작해서 안 올라간 게 항공주예요. 자, 그래서 내일은 항공주가 조금 반등하겠지만 그렇게 흡족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물론 항공주의 그 많은 소비량 그리고 원료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무슨 영업비 순이익의 감소 개풀 떠드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니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10월 달부터 성수기에 들어가서 항공 우리 비행기 값이 올라간다 그러죠. 좌석값이 아마 상체하고도 남을걸요. 근데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고 그 다음 딱 보시면은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 ETF나 모든 이 걸려있는 선물에 걸려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은 자칫 뭐 차포 마상이 미친듯이 펄떡 때리고 직진선 가면은 두드려 맞아야죠. 근데 개인들 보십시오. 사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들도 요즘은 현명해요. 많이 모아가죠. 잘 모아가는 자리 보면은 아마 1차 저지선이 23,000 딱 보시면은 23,600, 600원, 한 500원 선 되면은 1차 저지선이 한번 생기겠네, 매물대가. 자, 그래 보시면은 뚫으면 올라갑니다. 뚫으면 올라갑니다. 기다리십시오. 단풍이 드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면은 웰컴 투 마이 월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러나 주식 거북이를 사러 가시는 가족 여러분, 저희들 종목은 내상을 좀 드리고 요놈의 HMM만 어떻게 끝나면 화룡의 점정을 찍는 제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길고 긴 시간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이제 끝나는 그날까지 다 올 것 같습니다. 멋지게 그린 용에 비상할 수 있는 화룡 점정 눈가리 찍는 그날까지
어금니 깨물고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